지금까지 이런 해석은 없었다. 오늘은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함수는 원함수는 x를 넣을 때 y가 되는 거라면 거꾸로 가는 거, 역함수는 반대로 y를 넣을 때 x가 되는 거, 즉 fx에 거꾸로 가는 거, 이런 걸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역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y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시함수의 원함수의 역수를 취하면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걸 증명할 때 역함수랑 원함수를 합성합니다. 그러면 x가 되죠. 왜냐하면 x를 보내면 y가 되는데 y를 거꾸로 보내면 다시 x가 나오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를 전체를 미분하면 합성함수에서 속의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고 x를 미분하면 1입니다. 그러면 f의 인버스의 미분에 fx를 y라고 하겠습니다. fx가 y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y에서의 미분계수는 역함수는 이렇게 y값을 넣을 때 x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y에서의 미분계수는 원래의 fx값 f'x, x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가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역함수와 fy의 관계를 이용한 증명을 이용하면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직선으로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fx가 있습니다. x의 3승 더하기 3x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0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1일 때는 4입니다. 그럼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해보겠습니다. 역함수를 g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g'의 4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함수는 y를 넣을 때 x가 나오는 겁니다. y값을 넣을 때 x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4라는 건 y가 4가 되게 하는 그때 x값을 찾는 겁니다. 그때 x값은 1이죠. 1을 넣으면 4가 됐으니 4가 되게 하는 x값은 1입니다. 그러면 f'x를 찾아보면 3x의 제곱이 되고 3이 됩니다. 그럼 f'1은 3 더하기 3, 6이 됩니다. 자, 왜 이 1에서의 관계식만 알아도 역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f'1이 6입니다. 그 말은 1에서 y는 6x의 움직임으로 x하고 y 사이의 움직임이 정해집니다. x하고 y 사이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은 1 근처에서 y는 6x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곡선을. 그럼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x가 한 칸 갈 때 y는 6칸 갑니다. 다른 말로는 y는 6배 빠르게 움직입니다. x보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양변을 6분의 1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y가 한 칸 갈 때 x는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역함수는 바로 y가 움직일 때 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xy 사이의 관계가 원함수에서 주어졌습니다. y는 6x의 움직임, y랑 xy 관계는 6배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y에서 바라본 x는 어떻게 될까요? y가 6배 빠르니까 x는 6배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는 원함수의 미분계수가 6이었으니까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6배인 관계였으니까 y는 미분계수가 6이라는 건 y는 x보다 6배 빠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x는 y가 움직일 때 x는 당연히 6분의 1로 감소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일 때 6x라는 직선의 움직임, 미분계수에 의해서 6x라는 직선의 움직임으로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역수가 바로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간단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x0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y0가 있고 여기 y가 있습니다. 여기 f가 있고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0랑 x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여기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x-x0 그리고 y-y0 델타 y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그런데 역함수는 거꾸로입니다. 이 직선은 똑같은데 거꾸로입니다. 델타 y, 델타 x가 되잖아요. y가 움직일 때 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역함수입니다. 즉 델타 y분의
델타 x를 구하는 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델타 y가 0으로 가면 f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델타 y가 0으로 가면 점점 더 0에 가까이 갑니다. 그럼 델타 x도 어떻게 되죠? 0이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 분의 1입니다. 델타 y가 0으로 가면 리미트 델타 x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델타 y가 0으로 가면 델타 x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값이랑 똑같게 됩니다. 그냥 봐도 평균 변화를 해서 봐도 이 값, 이거분의 이거, 이 탄젠트 값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탄젠트의 역수가 됩니다. 코탄젠트가 되죠.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 제로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x0에서의 미분계수는 f 프라임 x0인데 그 말은 f 프라임 x0로 이미 y랑 x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y는 x보다 f 프라임 x0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럼 x는 거꾸로 f 프라임 x0분의 1만 역수 이거 분의 1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이미 직선의 움직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선의 움직임으로 미분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 평균 변화율이 델타 x 델타 y니까 델타 y 델타 x는 델타 x 델타 y의 역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역수관계만 알면 역함수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역함수를 해석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갖고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f의 역함수가 g입니다. 그런데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g 프라임, 즉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x가 근데 마이너스 1이잖아요.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됩니다. f 프라임 x를 구해보겠습니다. 1 더 목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거를 제곱하고 1을 미분하면 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1에 얘를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됩니다. 이거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런데 G'의 F의 마이너스 1은 이거의 역수가 되잖아요. X하고 Y 사이가 이런 관계 움직임이니까 거꾸로 Y하고 X 사이는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역수관계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직선의 움직임으로 미분을 이해하면 Y는 3X입니다. 그러면 X보다 Y가 3배 빠릅니다. 그럼 반대로 X는 Y보다 3분의 1배로 줄게 되겠죠. 이렇게 미분은 짧은 공간에서 직선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의 움직임으로 이해하시면 역함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